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사회적인 메시지를 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잼버리 대회에 관련한 발언이 있었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또 가장 최근에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대해서 이 정도로 논란이 커졌으면 대통령실이 나서서 논란을 정리하는 게 옳다. 이런 글 올렸죠. 그러자 어제 용산 대통령실이 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 문제는 대통령실이 나서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서 문제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정면으로 맞받으면서 신구 정부의 갈등 문제로까지 지금 비화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어요. 진짜 오랜만에 출연하셨네요. 그러니까요. 꽤 됐네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해외에서 했던 뭐 행사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집안일이 있어서 좀 들어왔다가 뭐 왔다 갔다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아니 사소한 추억의 힘이라는 에세이집을 예. 내셨다는 기사는 제가 봤는데 오늘 그래서 이제 추억의 한 장면을 이렇게 되뇌이는 자리가 되면 참 좋겠는데 주제가 상당히 무겁네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제가 최측근이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 정도면 최측근 맞습니다. 그런가요? 예. 네. 아니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연락은 좀 종종 주고 받으세요?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실 거라는 얘기를 듣고 네. 제가 좀 고민스러운 게 이제 이번 주에 한번 뵙기로 했거든요.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뵙고 와서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나았나? 인터뷰를 좀 나중에 잡았어야 됐나? 그런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근데 그냥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 근데 요즘 이제 여러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님이 좀 더 자유로워지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것들로부터. 그럼 전에는 어떠셨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전임 대통령으로서 어떤 현안 문제라든지 혹은 본인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매우 조심스러우실 수밖에 없다고 추측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근데 요즘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대통령이 그런 부담이나 혹은 고려 혹은 고민 이런 것들로부터 훨씬 자유롭게 본인 생각을 얘기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네. 아니 왜냐면은 그 글을 보면 그러니까 탁현민 전 비서관 정도 되면은 그분의 스타일을 잘 알잖아요. 특히 이제 의전 비서관이셨기 때문에 이분이 쓰는 글의 어떤 문체라든지 글의 어떤 분량 이런 걸 보면 대충 그분의 필링 같은 게 느껴지실 거예요. 말을 안 해도 아는 필링 같은 게. 이런 데서 이제 감정이 느껴진다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SNS 좀 보여주세요. 항상 굉장히 짧게 글을 쓰는 스타일이신데 이 최근에 쓴 글을 보면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어요. 이걸 보면서 느끼는 필링은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되풀이해서 얘기하지만 뭐 예컨대 지금 저 홍범도 문제 같은 경우는 홍범도 장군의 저 흉상 문제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재임 중에 여러 번 그 언급도 하셨고 또 그 의미를 누구보다 많이 알고 계셨고 또 실제로 봉환의 주관을 하셨기 때문에 저런 감정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소 글에 본인의 감정이 다른 글들보다 훨씬 많이 묻어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죠. 그러니까 자주 요새 좀 다른 때보다 자주 글을 쓰시는 거는 자유로워지셨다라는 일단 평가를 한번 하나 하셨고 그렇죠. 또 하나는 특히 저 문제에 대해서는 이분이 좀 분노도 있구나. 분노라기보다는 회한에 가깝지 않을까요? 회한이다. 왜냐하면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의 전 과정에 저도 일정 정도 역할을 했었잖아요. 행사를 또 연출하셨죠. 그렇죠. 뭐 봉환식과 안장식을 연출했고 카자흐스탄도 저도 몇 번이나 갔었고 사전에 원래 모시기로 했던 해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연기되기도 했고 더 위로 올라가면 뭐 노태우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시작됐던 일이 일단락이 지어진 거고 뭐 이런저런 과정들을 복기해 보면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했던 말씀과 그리고 또 그것이 갖는 의미 이런 것들이 현 정부에서
달리 평가받는 부분에 대해서 저런 회한이 없을 수가 없죠. 회한이 느껴질 거다. 이 정도로 논란이 커졌으면 대통령실이 나서서 논란을 정리하는 게 옳을 것입니다가 저 글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러자 이제 이 글이 올라온 게 일요일이에요. 9월 3일. 바로 다음 날인 어제 9월 4일에 용산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기자들이 대변인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대통령실이 답변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대통령실이 안 나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는 게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그 답변을 보고 이건 저 정도의 개인이 할 수 있는 수준의 답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어떤 질문이나 혹은 국민적인 요구를 받거나 혹은 비난을 받거나 비판을 받거나 네. 혹은 어떤 문제들을 지적당했을 때 일관되게 쓰는 수사법이라고 생각해요. 그 본질은 피하고 말꼬리를 잡거나 혹은 말을 돌리거나 혹은 일종의 레토릭으로 대체하려고 하거나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의 그 진위 여부를 따지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이런 생각은 해봤어요. 만약에 저렇게 말하지 않고 그 대통령실이 전임 대통령으로서 여러 우려와 고민이 있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주무부처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 사실 말한 사람도 그렇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그렇고 과연 지금 제가 김현정 씨의 이 주제로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게 논쟁이 안 됐을 거란 얘기죠. 뭐 언론뿐만 아니라 홍보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술이 되기도 할 텐데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항상 이런 식인 거죠. 뭐 바이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보여주는 자세라 실무적으로는 저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지? 뭐 전임 대통령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서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건 뭐지? 혹은 본인들의 옹졸함을 보여줘서 얻어낼 수 있는 게 과연 뭐지? 기분이 좀 나아지시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뭐 실무적으로 그런 비슷한 일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 말의 진위 여부보다는 그런 일종의 기술이라고 할까요? 테크닉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먼저 보이더라고요. 그거를 그 대통령실 분들도 다 전문가인데 모를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했을 땐 이렇게 이야기가 커질 것이다라는 걸. 전문성이 그닥 높아 보이지 않던데요. 지금까지 해왔던 걸로 미뤄봐서. 누군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전문성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전문성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가야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국민의힘 장해찬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저 SNS 글을 보고 더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지적을 할 자격이 없다. 관종 역할 적당히 하시고 커피 장사에나 집중하길 바란다. 그러니까 뭐 그 대통령실보다 더 아래 수준의 발언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최고위원이신데요. 국민의힘 최고. 그래서 뭐 자리가 최고이면 뭐 할까요? 그 사람의 말이 최고여야지. 장해찬 최고위원 또 뭐라고 답하실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지금 신구 정권의 약간 이 갈등 양상이랄까요? 최근에 갈등 양상으로 비춰지는 이 상황들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지난주 여당 연찬회로 가게 돼요. 그 연찬회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정부를 부실 기업에 비유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망하기 전에 기업을 인수해보면 껍데기는 화려한데 속은 아주 형편없다. 분식회계 해가지고 재정은 엉망인데 사장은 벤츠 타고 다니고 그런다. 정부도 마찬가지더라. 우리가 국정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생각하면 아주 아찔하다. 이런 발언.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전 정권을 부실 기업에 이제 빗댄 그렇죠. 걸로 들리는데 그때 이제 문재인 정권 분들이 이 발언 듣고는 어떨까 좀 궁금했었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날 발언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지금 언급하셨던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뭐 굳이 그렇게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전 정부의 경제 지표 혹은 성적과 지금 1년 3개월쯤 됐나요? 현 정부의 경제 지표 성적을 놓고 보면 그 말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부실하다라는 그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럼 뭐 지표상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뭐 그건 여러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을 좀 되새겼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제가 이제 참 그 놀랍고
잡고 그랬던 대목은 예. 어느 새 얘기를 뭐 비유해서 새는 뭐 좌우의 날개로 좌우의 날개로 날아야 되는데 네. 방향은 네. 같아야 된다, 올바라야 된다. 안 그러면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은 이게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제가 이번에 썼던 책의 가장 첫 번째에 인용했던 그 문구가 하나 있어요. 신영복 선생님이 쓰셨던 글인데 나침판의 나침은 언제나 한쪽 방향을 가리키지만 계속 떨고 있다. 그렇죠. 그 떨림과 의심과 회의를 멈추고 나침판이 고정되는 순간 그것은 틀린 방향이 된다. 그쪽은 북쪽이 아닌 거죠. 혹은 어떤 나침판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방향으로서 혹은 나침판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문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공교롭게 이제 제 책에 있는 얘기여서 뭐 꺼내기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미 꺼냈으니까. 방향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하는 거는 모든 국민 혹은 사람들의 건강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건강한 그렇게 떨리고 의심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총의를 모아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거지. 국가나 정부나 혹은 대통령이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그 방향을 고정해 놓으면 그것이 오히려 윤 대통령이 매일 비난하고 있는 반자유적인 혹은 전체주의적인 혹은 독재인 혹은 반국가 세력인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의 말씀을 한번 되새기고 사람들이 의심하고 회의하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이 부실 기업 이 발언보다 그 새 저는 좌우 그 날개 발언이 발언이 훨씬 더 네. 꽂히셨어요. 그렇죠. 꽂혔죠. 꽂히셨어요. 예. 아니 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부실 기업의 사장격이 됐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반응은 없었거든요. 문 전 대통령 혹시 좀 전해 들으신 게 있습니까? 이미 뭐 지표가 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여러 지표가 있겠지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혹은 뭐 등등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과 1년 3개월 윤석열 정부를 비교하면 금방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반응 뭐 전해 들은 건 없으세요? 제가 금요일 날 꼭 여쭤보고 문자를 넣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전 정권 현 정권 갈등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라고 정치권에서 전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총선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총선에서 야권은 늘 현 정권 견제론 가지고 나오죠. 그러면 여권에서는 전 정권 책임론으로 맞대응을 합니다. 신구 정권 대립 구도로 가져가는 게 아무래도 이제 여권은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 이름이 계속 소환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꾸 이렇게 대꾸를 해주느냐? 왜 자꾸 반응해 주느냐? 이런 얘기를 정치권 평론가들이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있는 게 난데 왜 자꾸 SNS에서 글 쓰시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처음에 얘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고려, 공학적 계산 이런 것들을 별로 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갖고 있는 가치나 생각이나 혹은 고민 이런 것들을 자유인으로서 네. 이야기하고 계시고 또 본인이 경험했던 것들, 알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렇다면 남는 건 이제 제가 얘기했던 그 정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정치 참여를 지금 하고 싶어서 총선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서 자꾸 사회적인 글 쓰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해요. 제가 아는 뭐 저는 정치인은 아닙니다만 제가 그래도 한 20년 가까이 10몇 년 가까이 여러 정치인들과 정권을 보면서 나름의 그 깨달음 혹은 뭐 알게 된 사실 하나는 정치는 혹은 정치 권력은 언제나 지금 하고 있는 일로 평가받는 것 같아요. 과거에 뭐 했던 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과거에 했던 건 그냥 유산이나 혹은 추억으로 남는 거고 국민들은 언제나 지금을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섭섭할 때도 많았고 그래서 다행스러울 때도 있죠. 그래서 정치인은 제가 모든 국민들이 특히나 뭐 예술가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직업군에 있는 사람이든 자신의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그닥 많지 않은데 네. 대개의 직업이 김현정 앵커도 여기서 했던 발언이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도 이 발언에 남아있죠. 잡혀 있잖아요. 잡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자신의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건 정치인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마음대로 예전에 했던 말들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생각도 바꿀 수 있고 입장도 바꿀 수 있고 당적도 바꿀 수 있고 뭐 마음대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왜 저럴까. 근데 제 나름의 결론은 그거였어요. 아, 정치는 과거의 무엇으로부터 평가받는 게 아니고 당장 현실의 무엇으로만 평가받는 거구나.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 얘기로 돌아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현실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할 수 있죠? 아니 지금 다시 국회의원이 되거나 이분이 다시 대통령 도전을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한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 영향이 정치 권력으로서 작용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일단 본인 스스로가 그런 스탠스가 아니시라고 아니에요. 저는 확신하고. 만나보면 혹은 연락을 해보면 혹은 전해 들을 때 보면 정치에 대해서는 아주 생각이 사람들을 좀 좋은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정치권 무대로 올려야지라든지 이런 생각 전혀 없으세요? 그런 경우가 없었잖아요. 뭐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든지 왜 전임 대통령이 어떤 한 분은 뭐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뭐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신 적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전혀 없으시다. 세력화하기에도 뭐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하실 이유도 없고 그냥 오히려 올해 농사는 뭐가 더 잘 될 것인가 이런 쪽에 훨씬 더 고민이 많으셔서. 그렇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주신 견해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시간이 별로 없긴 한데 그 홍범도 장군 흉상 얘기 잠깐만 할게요. 유해 봉환식하고 안장식 행사 다 기획 연출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뭐 아주 지금 상황들 보시는 느낌이 남다르실 텐데 아까 태영호 의원 인터뷰했습니다만 태 의원 말씀은 그거예요. 아니 홍범도 장군 너무나 훌륭한 독립운동가 맞다. 하지만 공산당에 가입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육사라는 장소는 아닌 것 같다. 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저는 뭐 남의 발언을 참 물고 늘어진 그런데 태영호 의원은 저쪽에서 고위직을 지내다 오셔서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잖아요. 예. 한 사람의 생은 그 사람 삶 전체로 평가해야죠. 그 사람의 삶의 한 부분을 떼어내서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안 돼. 그 안 되는 뭐 수준과 이유를 떠나서 그런 평가 자체가 몹시 불합리하죠. 태영호 의원 보고 넌 당신은 북쪽에서 왔으니까 국회의원 하면 안 돼. 적어도 국회의원은 하면 안 돼.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홍범도 장군뿐만 아니에요. 이를테면 저희 정부 때 그 백선엽 장군이 현충원에 안장됐어요. 그 사람의 생애를 보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하지 못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뭐 간도 특설 때라든지 혹은 친일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을 들여다보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안 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현충원에 안장되는 건 아니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런 분들도 계셨는데 있었죠. 정부에서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았다. 두 가지 기준이 거죠? 있었어요. 하나는 그 사람의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먼저 봐줘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를 봐야 되는 거라고 봐요. 그 두 가지를 놓고 가능하면 국민적 갈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제 안중근 의사 지금 유해 찾고 있잖아요. 만약에 모시고 온다면 과연 그 나라가 그걸 주려고 할까요? 이를테면 중국 아니면 러시아 이런 쪽에 있을 거라고 추정되잖아요.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나라에게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돌려줄까요? 만약에 발견돼도? 또 모시고 가서 뭐 그 안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다? 아니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이런 서글픈 전례를 만들어놨잖아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까지. 낚시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올여름에 너무 더워서 잘 못했어요. 해외 나가 있느라고도 못했고. 제주도에 그 요즘 한치 많이 나오니까요. 한치 많이들 드시러. 제주도에 머물면서 낚시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바다를 사랑합시다. 낚시하기 좋은 계절 왔으니까 낚시 많이 즐기시길 바라고요.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